불과 우리 금요일만 해도 시장이 쭉쭉 3천 깨고 힘없이 빠지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이제는 조정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지 생각보다 더 계속 가는 걸 보면서 당황스럽긴 합니다. 생각보다 시장이 정말 세구나.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변동성도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전업 투자자 주덕입니다. 오늘 시장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죠. 저번 주 금요일 날 되게 쉽게 코스피 3000이 좀 깨지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굉장히 주말 동안에 좀 마음이 좀 불편하게 보내신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했어요. 주말 동안에 아 이게 과연 조정의 시작인가? 아니면은 단기 일시적인 조정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미국장도 금요일날 2% 이상 빠져서 마감을 했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대기 유동성에 대해서 좀 더 집중을 했어요. 왜냐면은 3000 이상 올라갈 때 굉장히 좀 급하게 올라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되게 뭐 쉽게 돌파를 하면서 단숨에 3100, 3200 막 이렇게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같이 탑승하지 못한 많은 투자자들이 되게 아쉬워했거든요. 아, 많이 들어가고는 싶은데 급하게 올라가니까 그런 대기 매수세를 우리 그 예수금에서 알 수가 있죠. 최근에 막 예수금이 70조가 넘어갔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과연 3천을 돌파하기 전에 사고 싶은 대기 매수세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금요일날 단기간에 3천을 뚫고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 과연 여기서 계속 떨어질까 생각을 했죠. 왜냐면은 고점에서 3100, 3200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무서울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요즘 아시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루에 막 코스피 움직임이 변동폭만 보면은 2, 3%씩은 그냥 기본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손절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불안하게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분들보다도 3천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매수하고 싶은 대기 매수세가 더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3천 밑으로 이렇게 빠지고 그냥 다이렉트로 계속 빠지는 게 아니라 아마 몇 번은 계속 3천을 회복하는 시도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투자 심리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뭐 대외 변수도 있어요. 뭐 중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했다. 뭐 생각보다 금리 인상이 빠를 수 있다. 뭐 이런 갖가지 노이즈가 있는데 일단 그런 대외 변수들을 좀 일단 접어두고 단순하게 기술적 반등만 봐도 충분히 3천 위로는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대기 매수세가 아직 많이 있다. 정말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한 이 대기 매수세는 언제든지 3천 밑으로 빠져주면은 들어올 자금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3천 이상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좀 적극적으로 저도 좀 매매를 했어요. 여러 계좌를 뭐 나눠서 매매를 했지만 특히 대형주 위주로 좀 매매를 했고요. 생각보다 반등이 바로바로 나와줘서 수익 실현을 일단 하긴 했는데 지금 계속 시장에 보니까 현재 오늘 월요일 2시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2.4% 거의 71포인트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3천 언저리까지 또는 3천 초반까지 일단은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매매를 했는데 역시 시장이 굉장히 유동성이 많고 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위든 아래든 한번 쏠리면은 쭉쭉 가는 것 같습니다. 예상보다 더 빠지고 예상보다 더 올라가고 약간 이런 식의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일단은 이 현재 이렇게 반등이 하루 만에 3천을 깨진 지 하루 만에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어떻게 느꼈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기 매수세가 정말 생각보다 강하다. 물론 오늘 수급이 잡히는 거는 외인 기관이 순매수로 잡힙니다. 근데 아마 지금 개인들이 많이 파는 그 물량 중에는 당연히 물렸던 개미들이 다시 탈출하는 그런 기회로 많이 활용하는 것 같고요. 아마 신규로 현금 비중이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오늘 과감하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저도 오늘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매매를 좀 적극적으로 했는데 한두 번은 좀 더 흔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과감하게 정말 크게는 못했고 그래도 나쁘지 않게 수익을 좀 내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더 계속 가는 걸 보면서 당황스럽긴 합니다. 생각보다 시장이 정말 세구나. 불과 우리 금요일만 해도 시장이 쭉쭉 3천 깨고 막 힘없이 빠지는 거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이제는 진짜 조정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을 텐데 다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지 그만큼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변동성도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반등으로 계속 랠리가 더 갈 거다. 뭐 전고점까지 갈 거다 라고 보기에는 살짝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구간으로만 봤을 때는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도 나올 수 있는 정도의 반등 폭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3천을 회복했죠. 3천이 말 그대로 이 투자자들의 심리적인 지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3천을 깨면 대기 매수세 들어오는 패턴이 나오면서 3천이라는 그 포인트를 조금 오랫동안 계속 지켜주는 패턴이 나온다면 충분히 다시 고점을 돌파를 시도할 수 있고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생각보다 3천을 계속 자주 깬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 뭐 주식할 때도 고점이 있으면은 돌파 매매하는 분들도 고점을 잡고 돌파를 탁탁탁 돌파를 해주면은 조만간 강하게 슈팅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밑에 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지지대인데 자꾸 그 중요한 지지대를 자꾸 깹니다. 왜냐면은 정말 얘가 갈롬이라면은 쉽게 깨지 않겠죠. 깨더라도 한두 번 깼다가 바로 회복하고 결국에는 지지를 하다가 상승을 하는 그런 패턴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패턴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투자 심리가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 겁니다. 3천이라는 중요한 이 심리적인 지지대가 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깼죠. 다시 회복을 했는데 또 깨고 회복을 했는데 또 깨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지하려는 움직임보다는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계속 깬다. 그러면은 그때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변수는 3천 밑으로 살려는 대기 매수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 힘 겨루기, 힘 싸움을 잘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까지 오늘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긴 합니다. 생각보다 대기 매수세가 엄청 강하구나. 3천 밑에서는 충분히 좋은 기술적 반등 가격대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이미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확인하는 날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등 이후에 또 내일이나 이번 주 내로 쉽게 다시 3천선을 내준다 그러면 충분히 경계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도 나름대로 단기 좀 낙폭에 따라서 기술적 반등이 조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오전에 적극적으로 좀 매매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대형주 중에서 뭘 할까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뭐 종목들은 뭐 되게 후보들은 많았어요. 뭐 기아차, LG전자, 뭐 현대차 그런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대형주주들이 금요일날 많이 빠졌기 때문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오늘 매매를 한 거는 DLENC 예전에 대림산업이죠. DLENC를 매매를 했는데 근데 건설주를 매매를 한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전 단기로만 들어간 거긴 하지만 너무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들어간 게 아니라 그래도 단기로 들어가되 재료가 있고 그리고 밸류에이션상 조금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종목으로 조금 안전하게 생각을 해서 매매를 했습니다. 일단 근거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이번 주죠. 2월 5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건설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 중에서 충분히 수급이 좀 투자 심리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그 근거가 일단 첫 번째 근거고요. 여러 가지 또 건설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충분히 거래 대금이 많고 최근에 분할 상장하긴 했는데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고 거래 대금도 충분하고 게다가 밸류에이션도 부담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왜냐면은 PER 기준으로 PER 4배가 DLENC 같은 경우에는 12만 4천 원입니다. 보통 4배까지는 안정적인 밸류 하단이라고 많이 보는데 건설에서 DLENC 같은 경우에는 12만 4천 원까지는 그래도 안정적인 밸류 하단이라고 만약 가정을 한다면은 충분히 조금만 투자 심리가 들어오거나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요 가격대까지는 반등이 가능하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차트도 봤지만 이번 주에 건설 관련 주택 공급 관련된 연설도 있고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구간이고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괜찮아서 단기 매매도 같이 이렇게 참고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뭐 이런 관련된 종목 선정에 대한 거는 나중에 뭐 또 기회 되면 계속 설명을 드리겠지만 단기 매매를 한다고 단타를 한다고 해서 너무 이제 100% 차트만 보신다기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재료나 뭐 기타 투자 심리가 몰릴 만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이 됐을 때 이제 매매를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이제 이 종목으로 시장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매매를 했었습니다. 굳이 뭐 다른 종목을 해도 충분히 다 반등이 잘 나왔어요. 특히 뭐 오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7%나 반등이 더 세게 잘 나왔고요. 현대차 3%, LG전자 3%, 그리고 DLENC 같은 경우가 현재 5%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아마 뭐 뭘 해도 웬만한 종목을 해도 매수만 했다면 수익이 좀 나는 날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을 잘 보면서 대응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어떻게 시장에 대해서 느끼는지 그런 뷰에 대해서도 기회가 되면 계속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